1951년 경북 영천에서 7남매 중 6째로 태어난 김문수. 아버지의 빚보증 실패로 새끼 먹어보는 게 소원일 정도로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도 그는 매사에 호기심 넘치고 진지한 학생이었다. 공부를 잘했던 그는 1970년 서울대 경영학과에 입학했지만 그는 맨발에 검정 고무신, 군복을 물들인 검정 바지를 입고 있었다. 그런 그에게 늘 따라붙었던 질문. 대학에 출세하러 왔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가? 김문수는 용두동 판잣집 생활을 하면서 빈민의 삶과 인권에 대해 고민했고 자연스럽게 학생운동에 참여하게 된다. 보장된 미래를 외면한 그의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었다. 2번 제적에 2번의 구속, 2년 6개월간의 감옥살이. 노동자의 삶을 살기 위해 환경기사, 택시기사 등 국가기술 자격증을 7개나 따고 7년 동안 노동자로서의 삶을 살았다. 그런 아들을 밤낮으로 걱정하시던 어머니는 암으로 임종하시기 전까지 아들을 걱정했다. 문수야, 졸업은 하고 데모하면 안 되겠나? 그 유언이 있은 지 20년이 지나 입학 후 24년 만에 그는 어머니 무덤 앞에 졸업장을 바치며 통한의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다. 90년대 초 구소련 등 공산주의 몰락이 가시화되면서 자신의 이념이 허상이었다는 자괴감에 김문수는 방황해야 했다. 공산주의가 오히려 인간을 더 비참하게 만든다는 자각 앞에 그는 적대감마저 들었다. 그런 그에게 손을 내민 건 김영삼 대통령이었다. 당신이 원하는 개혁, 나랑 한번 해보자. 문민개혁을 위해 그는 민자당에 입당하고 부천 후사구에서 국회의원 선거를 준비한다. 불이 나면 소방차 다음으로 김문수가 도착한다고 할 정도로 특유의 부지런함으로 지역을 누볐고 그가 내세웠던 선거구호가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기 시작했다. 지옥철, 대통령도 타봅시다. 매일 경인선 지옥철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의 고통을 대변한 이 슬로건은 결국 DJ의 절대적 신임을 받던 박지원 씨를 누르는 쾌거를 이루며 첫 국회에 입성하게 된다. 김문수는 발로 뛰는 국회의원이었다. 김문수는 약속을 지키는 국회의원이었다. 선거만 끝나면 코빼기 한번 보기 어렵던 시절 김문수는 직접 사람들과 만나 소통했다. 부천 사람들은 모두 김문수는 다르다 라고 말하기 시작했다. 그는 보수정당의 무덤이던 부천에서 재선에 성공했고 탄핵 역풍이 몰아치던 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3선에 성공한다. 국회의원 3번, 경기도지사 2번을 했지만 김문수는 여전히 가난하다. 그가 경기도지사로 취임했을 때 경기도의 청렴도는 전국 최하위였다. 경기도를 세계 최고의 청렴기관으로 만들겠습니다. 청렴영생, 부패즉사. 그는 이 구호를 직접 만들어 화장실과 공무원들 명함에 새겨놓고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 취임 3년 만에 경기도의 청렴도는 전국 꼴찌에서 1위가 되었고 부패와의 전쟁을 벌이던 중국 정부가 2014년 김문수를 초청하여 노하우를 전수받게 된다. 김문수는 청렴의 왕이자 일자리 만들기 왕이다. 정부의 과제는 일자리 만들겠다는 기업을 돕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도지사 시절 하이닉스 공장 증설과 삼성전자 평택 고덕단지 백조 투자 성사와 기아차의 그린벨트 해제 등을 이뤄내며 대한민국 일자리의 절반 이상을 만들어내는 원동력이 되었다. 건설 중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역시 고용 창출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일자리는 만들어본 사람이 만들 줄 안다. 서울의 17배나 넓고 인구도 150만이나 더 많은 대한민국의 축소판에서 다진 그의 경험은 아무나 가진 것이 아니다. 그가 만든 아주대 중증외상센터 역시 많은 사람을 살리면서 그의 생명에 대한 인식을 느끼게 한다. 암투병 환자 문병 중에 구급차를 쓸 수 있는지 확인하려고 119에 전화했다가 119 갑질 도지사가 되어버렸지만 그는 변명 한마디 하지 않았다. 진심은 언젠간 알게 된다는 그의 믿음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119만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신속하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기구에 이게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또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국민들이 원하시는 거고 우리도 또 그렇게 하는 건 마땅치 않냐. 김문수는 누구보다 현장에 대해 정확하게 핵심을 꿰뚫고 있는 사람이다. 그는 2009년부터 40여 차례 민심의 교과서라는 택시를 운전했다. 그렇게 그는 현장을 찾아가는 행정을 펼쳤고 재래시장부터 공단의 작업 현장, 한센촌 마을과 노숙인들이 머무는 지하철, 서해바다 외딴 섬까지 끊임없이 찾아다녔다. 의정부 단칸방에서 15만 원으로 새 아이와 생활하는 엄마를 만났을 때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다. 도청으로 돌아온 그는 위기가정 무한 돌봄이라는 현장 맞춤형 통합 복지 시스템을 만들었고 대한민국 복지 브랜드 대상을 수상했다. 그런 그에게 또 한 번의 도전 정신이 필요해지기 시작했다. 2017년은 한국 정치의 격변기였다. 대통령 탄핵 사태에 이어 전직 대통령 2명이 구속되는 상황에 직면했다. 보수층의 결속력이 와해된 최악의 상황에서 그에게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최전방 공격수의 역할이 내려졌다. 김문수는 비관도, 낙관도 하지 않았다. 20대의 좌파가 아니면 심장이 없는 것이고 40대의 우파가 아니면 머리가 없는 것이라는 말은 지금의 김문수를 잘 대변하는 말이기도 하다. 그에게는 지금의 난제를 헤쳐나갈 뜨거운 심장과 차가운 머리가 있다. 그는 한평생 정직했고 매 순간 투명했다. 공을 위해 살을 희생했고 더 낮은 곳으로 스스로 내려가 더 뜨겁게 행동했다. 국민이 웃기 위해 스스로는 진중해야 하는 사람. 청백리를 몸소 실천하고 누구보다 인간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가 이제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는다. 서울 시민과 함께 세계적인 도시인 서울을 서울답게 만들기 위해 서울시의 무한한 발전과 행복을 위해 이제 김문수가 간다.